오늘의 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당신의 모든 것은 지금부터 조금씩 나아집니다. 저는 매우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늘 좋은 소식이 끊이지 않죠. 나이를 먹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멋진 일을 하고 근사한 미래를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물론 그 좋은 기운을 늘 글에 담아서 여러분께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최근 찍은 슈퍼블루문 사진을 함께 나누며 제가 가진 운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모두 가져가실 수 있는 만큼 제 운을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늘 행복하시고 좋은 소식이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2023년 9월 김종원 작가.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부모에게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사춘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잘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1. 세상에 보석이 있다면 인간에게는 기쁨이 있지. 자신이 가진 것을 사랑하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란다. 2. 사람들 앞에서 떨릴 땐 이것만 기억해.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거야. 3. 기회는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지 않아서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단다. 4. 한 번 생각하고 말하면 사실만 전할 수 있지만 2번 생각하고 말하면 마음까지 전할 수 있지. 5. 네가 해낸 것도 멋지지만 해내지 못한 것도 자랑스러워. 6. 가만히 앉아 생각이 잠기는 시간을 절대 아깝게 생각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자. 네가 자라나는 귀한 시간이니까. 7. 너에게는 너만의 재능이 있어. 네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재능이 널 돕기 시작할 거야. 8. 남들이 모두 못한다고 생각할 때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이미 넌 근사한 꿈을 품에 담은 거야. 9. 겸손은 티를 내면 가치를 잃기 때문에 속옷처럼 밖에 보이지 말아야 하지. 마치 꽃향기처럼 은은하게 퍼져야 겸손의 가치를 전할 수 있는 거란다. 10. 네가 좀 더 노력할수록 운도 더 좋아질 거야. 11. 검색은 남의 것을 찾는 일이고 사색은 나의 것을 찾는 거야. 하나도 어렵지 않아.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면 되지. 12. 남들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나를 예쁘게 봐야 해. 그럼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니까. 13. 뭔가를 시작하면 독하게 해내는 사람은 타고난 성격이 그런 게 아니야. 독해져야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14. 내가 듣기에도 나쁜 말은 싸울 때라도 쓰지 않는 게 좋아. 승부에서 이긴다고 해도 나쁜 말을 했다면 결국 진 거니까. 15.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좋은 마음을 전한다는 건 서로에게 오갈 수 있는 꽃길을 만드는 일이니까. 16. 기분이 식욕이 되거나 나쁜 태도가 되면 그 사람은 제대로 살 수 없을 거야.
스스로 기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하루를 제대로 살 수 있어. 17. 우리에게 필요한 건 대단한 게 아니야.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걸 매일 반복하면 곧 상상할 수 없던 것을 해내게 되지. 18. 친한 사람과 안 친한 사람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단다. 관계는 계속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야. 그러니 친한 친구가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자. 김종원 작가, 육아맘, 초등학생, 중학생, 사춘기, 부모의 말, 66일 인문학 대화법, 김종원의 진짜 부모 공부.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우리는 언어와 싸우고 있다. 1. 아이에게 말하듯이 쉽게 말하라. 그게 무엇이든 가장 잘 파는 전문가들은 아이들에게 설명하듯 쉽게 말할 줄 안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걸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그 분야의 아이들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무엇을 파는 사람이든 아이에게 설명하듯 가장 쉽게 말하라. 최고의 전문가는 어렵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쉽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다. 쉬운 언어는 관록이 주는 특권이다. 초보자는 어렵게 말하지만 전문가는 쉽게 말한다. 2. 우리는 착각 속에서 겨우 살아간다. 강자는 약하고 약자는 선할 거라는 시선의 착각은 이것의 원리와 유사하다. 1. 아름다워서 사랑하게 된 사람과 사랑해서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 2. 옳다고 생각해서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기 때문에 옳다고 믿는 사람. 착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면 괜히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지 말고 이왕이면 사랑에 빠져서 당신은 매일 새롭게 하라. 사람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는 것. 뜨거운 여름날 마트에서 식료품을 배달시켰는데 물건이 약속한 시간보다 무려 2시간이나 늦은 저녁 11시에 도착한 일이 있었다. 기다리던 벨이 울렸고 문을 열자 땀 냄새가 훅 밀고 들어왔다. 순간 여름에 고생하시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듯한 어린 배달원의 얼굴을 보며 그가 먼저 늦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오늘 많이 바쁘셨죠? 수고하십니다 라고 말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참 마음 아프게도 그는 내 인사를 들을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상태인 것 같았다. 대체 오늘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연신 내게 늦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며 미안한 표정을 짓는 걸까? 마치 죄인처럼 고개 숙이는 그 모습이 언어로 표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참 마음 아팠다. 늦었지만 서툰 솜씨로 짐을 옮기는 모습을 보며 그가 초보라는 생각이 들었다. 냉동고와 냉장고가 따로 설치된 배송 차량이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 더운 여름에 내게 온 냉동식품은 냉장 상태가 되어 있었고 달걀의 반은 깨져 있었고 냉장식품은 이미 뜨거운 실온 상태가 되어 있었다. 괜찮다. 다 괜찮다.
나는 그에게 항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오늘 하루 종일 고객의 항의를 수없이 들었을 테니까 내가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충분히 많은 상처를 받았을 테니 이미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하는 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니까. 보통은 주문한 물건이 제대로 왔는지 서로 확인하지만 그날은 청년이 빨리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 쉬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급하게 물건을 받고 글을 보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주문한 음료수 하나가 오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에이, 그냥 넘어가자. 수고한 그에게 선물로 줬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잊고 있었는데 다음 날 아침 산책을 하다 돌아와 무심코 바라본 1층 현관에 그가 잊고 배달하지 못한 음료수가 놓여 있는 게 보였다. 그 음료수 한 병을 보는데 내 마음이 어찌나 짠하던지 이 사람 끝까지 귀엽네라고 생각하며 음료수를 들고 들어왔다. 누구나 초보일 때가 있다. 그들은 낯선 공간에서 경력을 쌓을 때까지 많은 시간을 아파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질책도 조언도 필요하겠지.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일제히 고통만 주면 그들은 견디지 못할 것이다. 질책은 때로 사람을 키우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망치기도 하니까. 더구나 마음의 상처로 남은 질책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삶의 초보를 응원하려면 따끔하게 질책할 때와 뜨겁게 사랑할 때, 놓아줄 때와 따뜻하게 감싸줄 때를 알아야 한다. 그러니 우리 이제 가끔은 그들이 자신의 열정을 잃지 않도록 따뜻하게 안아주는 건 어떨까? 조금 미숙해도 때로는 실수를 해도 한결같이 따스한 눈으로 좋은 마음을 주자. 초보자가 경력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그들을 접하는 수많은 사람의 소중한 마음이 필요하니까. 좋은 경력자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그를 포근히 안아줄 좋은 사람이 필요하다. 사랑만이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능한 사람. 보통 단순하게 주어진 일을 해내지 못하는 사람을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주어진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살다 보면 할 수 없는 일도 만나는 법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사람은 있다. 그들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1시간이면 할 수 있는 일을 일주일 동안 하는 사람이며 하루만 집중하면 할 수 있는 일을 한 달 내내 하는 사람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이 3가지를 잊지 말라. 먼저 내가 오랫동안 경험한 이런 말을 들려주고 싶다. 능력이 없는 직원은 나를 괴롭게 하지만 능력이 뛰어난 직원은 나를 외롭게 한다. 간혹 이렇게 하소연하기도 한다. 난 철저하게 외로워져도 좋으니 제일 뛰어난 직원이 좀 오면 좋겠다. 그러나 그건 정말로 뛰어난 직원 옆에서 철저한 외로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허망한 생각이다. 결국 답은 그대 자신에게 있다. 누가 뭘 해주길 바라거나 환경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건 복권 당첨의 기적이 반복해서 일어나길 바라는 것과 같으며
그런 기적이 실제로 일어나도 그대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이 세 가지를 잊지 말라. 내가 달라져야 한다. 내가 나아져야 한다. 내가 높아져야 한다. 어제의 그대가 오늘 나아진 그대를 바라보며 외로움을 느끼게 하라. 타인이 아닌 어제의 자신에게서 외로움을 느낀 자만이 어떤 세상에서도 나날이 성장할 수 있다. 빠르게 우물안 개구리 시기를 벗어나는 법. 누구나 우물안 개구리 시절을 겪는다. 그러나 글쓰기는 그 힘든 시절에 우물 바깥을 바라보며 근사한 상상을 하게 해준다. 그게 바로 너라는 브랜드의 시작이다.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쓰면 일기가 된다. 남도 읽고 싶은 이야기를 쓰면 좋아요가 붙는다.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를 쓰면 공유가 된다. 도움을 주려는 마음을 담으면 브랜드가 생긴다. 공익을 위해서 쓴 당신에게 브랜드를 선물해 주는 책. 글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더 나은 나를 만나러 가기. 예스24 온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아이를 모진 말로 혼낸 후 후회가 밀려올 때 필사하면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는 말. 1. 교육은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환하게 빛날 곳을 찾아서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2. 모든 아이들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혼자 있게 둬야 하죠. 스스로 자신을 교육할 수 있도록 혼자 있는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아이에게 있어서 인생 최고의 행복은 부모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아름다운 확신에 있습니다. 지금 아이에게 전하는 나의 말은 사랑의 확신을 주는 말인가요? 아니면 불신을 주는 말인가요? 4. 어리석은 부모의 말은 아이를 자꾸만 힘들게 만들지만 지혜로운 부모의 말은 아이를 어둠에서 빛으로 서서히 이동하게 해줍니다. 5. 자녀 교육은 독서와 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책을 읽었다고 그 책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죠. 책을 덮은 이후 살아남는 지식에 대해서만 우리는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이라고 생각하며 다 안다고 생각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 교육은 내 아이를 알기 위해서 평생 동안 해야 하는 나를 위한 공부입니다. 6. 모든 문제를 너무 서둘러 해결하려고 힘든 자신을 재촉하지 말아요.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10분 정도는 마음의 공복을 즐기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그럼 빈 자리에 좋은 것들이 채워집니다. 7. 열정적으로 시작한 것을 언제든지 그만둬도 괜찮습니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무언가를 그만둘 때는 분명한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평생 그것 때문에 괴로울 테니까요. 8. 사람은 늙지만 경험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실패한 모든 순간도 소중하죠.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무 아파하지 말아요. 9.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견디면 좋은 순간이 올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이 힘들다는 건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했다는 증거입니다. 10. 아이가 방에서 거실을 바라볼 때 TV와 스마트폰을 보는 부모님이 보이나요? 아니면
책을 읽는 부모님의 모습이 보이나요? 아이에게 무언가를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는 매일 부모를 바라보면서 자기 삶의 답을 찾아내고 있으니까요. 아이를 사랑한다면 이것만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아이에게 어떤 답을 보여주고 있나? 김종원의 진짜 부모 공부,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육아, 육아맘, 육아스타그램, 육아소통, 5세, 6세, 7세, 8세, 9세, 초등학생, 유치원, 어린이집, 대화, 책 육아, 초등교육 사춘기, 아빠 육아, 아빠, 엄마, 66일 인문학대화법, 김종원의 진짜 부모 공부. 중3, 대2 자녀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내 아이 성장 인력. 자신에게 진실한 사람만이 가장 값진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진실한 사람에게서만 태어나는 숭고한 정신입니다.